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을 두고 하늘에 준엄한 경고라고 말한 류혜전 한국당 최고위원, 자신을 무당이라고 칭한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 류 전 최고위원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당인가 그랬어요. 무당은 그런 소리 하겠지.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요. 어떻게 지진 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목사가 무당이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류혜전 최고위원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분열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옛 바른정당 출신 위원들이 손학규 대표에게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요구에 나선 건데요. 어제 열린 최고위원 회의까지 보이콧하면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체제를 바꾸든지 아니 이 지도체제가 재신을 받든지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의 불참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선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서는 바꿔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손 대표는 사퇴도 어림없다며 나 그만두면 당대표 누가 할 거냐 강하게 반발했는데 바른정당 개와 국민의 당 개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따라 야권 재편의 시나리오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일단은 박수인 기자, 이게 네. 지금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상당히 격화됐는데 일단 일각에서는 손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의 손 대표가 만약에 물러난다면 그 당대표를 할 만한 인물은 있습니까? 당대표를 할 만한 인물이 현재로선 없죠. 손 대표만큼 그 중량급 있는 인사가 지금 당내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대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아마 누군가에게 대표를 맡으라고 해도 누가 맡을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안철수 복귀론까지.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독일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안 전 대표가 복귀할지도 그것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에 복귀한다는 게 어쨌든 대의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당내 혼란이 대의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명분을 갖고 복귀하기도 힘들 것이다라는 상황이 좀 예측이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온다고 해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내용이 깊다라고 했는데 이미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미 내홍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게 이번 4.3 재보선을 계기로 오히려 더 표면화됐을 뿐이지 이게 뭐 그전부터 없던 일인데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게 아닌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는 그 전부터 우리가 바른미래당이라는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힘들 것이다. 내년 총선을 치르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상황이 계속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행동도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였는데요. 이번에 4.3 재보궐에서 이 지지율이 한 3.57 정도 굉장히 나쁜 성적을 받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번에 이를 계기로 나가야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대표가 누구인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당장 나갈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 내분을 지금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